논문을 등재를 먼저 한 사람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뉴턴이 연구한 증거 자료들 있잖아요. 좀 냈어야지. 냈어야지.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면 라이프니츠는 연구 다 해놨는데.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좀 답답해하면서 먼저 정리하려고 나선 게 라이프니츠였는데요. 라이프니츠는 당시 이제 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영국 왕립학회에다가 이 문제를 결판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변수가 있었는데요. 궁금하다. 바로 변수는 당시 왕립학회 학회장이 아이작 뉴턴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왜 그걸 내?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 아닐까? 알고 완전이네. 있었는데도 왜 그랬지? 네. 알고 있는데 했다고? 자신 있다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결국 너무나 뭐 약간 명백한 것처럼 왕립학회는 아이작 뉴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본인이 본인 꼴을 들어줬겠죠. 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100년,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였던 아이작 뉴턴에게도 은근히 되게 이렇게 속이 좁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엿볼 수가 그 있죠. 눈 찌르는 거 보세요. 독하다니까요. 절대 뭐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호락호락하지 아니야. 않아. 윤선 씨 근데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같이 개발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미적분의 개념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금 억울한 게 풀리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도 뭔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 라이프니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이작 뉴턴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이 많다. 네, 바로 남들 몰래 금단의 분야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는데요. 금단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뭐지?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술이었습니다. 연금술이요? 네. 연금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값싼 금속을 금이나 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죠. 그거 되게 비과학적인 학문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화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금술 연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연금술은 중세 이후에 약간 허무맹랑한 학문으로 좀 여겨지기도 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약간 이단 취급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은 연금술이야말로 이제 우주를 창조한 신의 위대한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었나 보다 뭔가. 네. 그래서 워낙 철저하게 이제 몰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이작 뉴턴이 이런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뉴턴이 죽은 후 약 200년이 지난 193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료들로 밝혀졌구나. 네, 맞습니다. 뉴턴이 워낙 자료를 많이 남겨서 이거를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뉴턴이 죽은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 기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울력했던 거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자기네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상한 그림 있고 이상한 자료 있는 거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도 믿고 지내다가 1930년대가 됐을 때 소더비 경매에 내놓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그랬을 때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케인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소문을 듣고서요. 아이작 뉴턴의 그 원고가 나왔대 이러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가서 되게 많이 사들여요, 경매에 가서. 그리고 나서는 딱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자, 지금까지 우리 뉴턴이 최초의 근대적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뉴턴은 최후의 연금술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네, 최후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뉴턴에게 붙여지게 되죠. 연금술사. 생각보다. 네. 아이작 뉴턴의 모습을 본 동료가 당시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네,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뉴턴은 보통은 새벽 3시, 가끔 새벽 6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실험실은 봄, 가을에는 밤이고 낮이고 불이 거의 꺼지지 않았다. 뉴턴은 아마 인간의 기술과 근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너머에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았다. 더 내인기피증이 심해졌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몰두하고. 네. 아이작 뉴턴이 연금술 실험에 자주 사용했던 것은 바로 수은이었죠.
그래서 수은은 사실 이제 체내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은 이 신경손상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아이작 뉴턴이 수은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이 수은은 이제 직접 약간 이렇게 맛을 보기까지 했죠. 어머. 아유 또 그런다 이 사람. 아유. 그래서 훗날 발견된 그 아이작 뉴턴의 연금술 기록을 보면 수은이 강하고 시큼하고 불쾌한 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그 수은을 그렇게 막 맛볼 정도면 이거 후유증이 엄청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수은 중독 때문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죠. 실제로 아이작 뉴턴이 죽은 후에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수은이 정상 수치보다 40배 이상 높게 검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찔 때부터 알아봤어.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작 뉴턴에 놀랄만한 비밀이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비밀이 네. 많은 남자네. 아이작 뉴턴은 종교계에서 이단으로 금지하던 연금술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종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기도 했었죠. 어이, 특이하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해석하고 비밀을 해독하는 거였죠.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오래 하니까 별걸 다 하셨네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아이작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 연구 대상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신기한 자연 현상들? 아이작 뉴턴이 성경을 해독해서 예언을 한 거는 바로 지구 종말이었는데요. 뉴턴이 저런 걸 했다니. 이거는 아이작 뉴턴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계산한 기록입니다. 2060년이야? 아니 2370년도. 네. 다니엘서에 기록된 12장 7절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이작 뉴턴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받는데 그때가 이제 지구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진짜예요? 와.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연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한 때를 1년으로 넣고서 그리고 두 때니까 이제 2년을 거기다 더하고 거기다가 반 때, 그래서 6개월을 더해서 이제 3년 6개월을 이게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대충 날짜로 계산하면은 한 1260일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성경이니까 비유적 표현이라서 약간은 뭐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12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뉴턴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뭐 1260년이라는 거예요? 1260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작점이 어딘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뉴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서기 80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2060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해 뛰어난 정복군주였던 카를로스 대제가 현재 프랑스, 독일, 북부 이탈리아 등 대규모 영토를 모조리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로부터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등에 업고 교황청의 세력도 권력도 굉장히 막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황청 권력이 800년부터 세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때를 시작점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계산한 바로는 지금부터 이제 36년 뒤인 2060년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때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36년. 그때는 괜찮아. 나는 그때 뭐 할 거 다 하고 뭐 아쉬울 거 없을 나쁘지 나이야. 않게 가죠. 나는 와.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제 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분야까지도 관심이 많았던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